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광주 전남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최대 1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토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 전남은 어젯밤부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던 비는 낮 동안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오후부터 다시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갑작스런 폭우로 흙더미가 수로로 쏟아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아이카 이거 밭이 다 씻기겠다 했더만 생각 그대로 다 씻겨버렸어요. 전남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밤부터 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최대 1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정체 전선상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목포에 56mm의 강수량이 기록되었습니다. 7월 1일 토요일까지 목포를 비롯한 남부지방에 비 이어지겠으니 바다의 기상 여건도 좋지 않아 오늘 전남 지역 53개 항로를 운항하는 83척의 여객선 가운데 10개 항로 16척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해마다 비 피해가 발생하면서 대책을 세워왔지만 침수나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올여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파른 비탈에 자리 잡은 주택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합니다. 인근 다른 집들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 모두 강진군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집이랑 저 사이가 좀 이렇게 좀 가파라요. 그럴까 봐 걱정이죠. 또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니 그거 위험하긴 위험해요. 언덕이고 그 주택 한번 더 위험한 지역도 맞아요. 제가 한번 살아볼게요. 논 옆에 위치한 하천이 무성하게 자란 풀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천 폭도 좁다 보니 폭우가 오면 물이 넘쳐서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올해도 나아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풀이 안 나게 하천 가에다 싸는 거 그런 것으로 해갖고 풀이 안 나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해 복구 사업이 진행 중인 전남 진도의 한 마을. 공사 현장 인근에는 비탈면에 심어진 나무들이 뿌리를 드러낸 채 위태로워 보입니다. 올여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침수되거나 또 농작물이 이제 장마가 오면 이제 이런 농토로 침범이 돼가지고 농작물 피해도 많고요. 전남 해남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2년 전 붕괴됐던 하천 복구 사업이 한창입니다. 침수 피해가 일어났던 하천의 하폭은 보수 공사를 통해 25m에서 45m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공사 진척률은 30.5%에 불과합니다. 불안하기보다는 농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불안하죠. 전남에서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368곳. 장마가 시작됐고 올여름 강력한 태풍이 예보돼 있지만 일부 지역은 침수나 붕괴 위험이 여전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여수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에 따라 3억여 원 상당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를 도입하고 방사능 검사 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 1명을 추가로 확충해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수시도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 전담 TF를 구성하고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4대를 활용해 방사능 측정과 원산지 표시, 수시 단속에 나설 예정이고 새롭게 수산물 안전센터의 건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흥에서 재배하고 있는 마늘 품종의 하나인 대서마늘에서 생육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서마늘은 고흥 마늘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피해 원인을 두고는 고흥군과 농민들이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수확 시기를 넘긴 고흥군 풍양면의 한 마늘밭. 군데군데 수확을 포기한 마늘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손으로 쥐어보니 힘없이 뭉개집니다.
지난달 초 고흥에는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이틀간 17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농민들은 마늘이 커가는 시기에 폭우가 내렸고 이로 인해 마늘이 무르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농민들은 곧바로 고흥군에 농작물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재배법의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가 대서마늘에 한정돼 있고 피해 마늘의 질소 함유량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질소 비료를 뿌린 적이 없다며 폭우로 인한 피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늘은 상품 가치를 잃었습니다. 신고를 하니까는 이거 뭔 물소냐, 마늘만 잘 됐구만.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나 이 마늘 요거 재배하면서 빚더미에 올라서 이번 처음이에요. 고흥 마늘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대서마늘. 지난 2019년에도 생육 부진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센터에서라도 좀 장려를 해가지고 좀 그것을 일단 원인 분석을 좀 해가지만이 이게 행정 잘못인지 아니면 재배 기술 잘못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잘못인지. 대서마늘 생육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피해를 놓고 원인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이 농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시가 전세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이달 초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해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에서 민원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지자체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전세대출 분할 상환과 신용정보 등록 유예,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재정 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2022 여수시 회계연도 결산 결과 전년과 비교해 총 자산이 2,172억 원 증가한 7조 3,246억 원이었고 총 부채는 40억 원이 감소한 1,017억 원으로 집계돼 건전 재정 상태를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지난해 세입 증가를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과 함께 국가산단 실적 상승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가 최근 여수 섬마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경이 단속을 벌여 양귀비 수백 주를 압수했는데요. 단 한 주라도 고의로 양귀비를 재배했다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섬마을입니다. 집 텃밭에 붉게 핀 꽃 대여섯 송이가 눈에 띕니다. 빨간 꽃의 정체는 마약류 식물인 양귀비. 해경 단속반이 즉시 수거에 나섰습니다. 양귀비 개화 시기인 지난 4월부터 섬 지역을 집중 단속해온 해경은 남면과 화정면 등에서 양귀비 890주를 압수했습니다. 적발된 주민 대다수는 양귀비 씨앗이 날아와 저절로 자랐다며 관상용 꽃인 줄 알고 내버려뒀다고 주장합니다. 양귀비 재배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자동으로 지가 나서 자란 거 모르고. 최근 5년간 여수해경 관할 지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사례는 142건입니다. 지난 2019년 19건에 머물던 적발 건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해 올해에만 40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단속이 어렵고 의료 환경이 열악한 섬 지역은 예전부터 가축 전용 소화제나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진 50주 이하 재배는 압수로 끝났지만 올해부터는 고의성이 확인되면 단 한 주를 재배해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민간요법 등에 사용하기 위해 한 주라도 재배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적으로 자란 양귀비는 발견 즉시 해양경찰 관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오는 7월까지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순천시가 필수 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마스터 플랜을 만듭니다. 순천시는 오늘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내년 3월 말까지 10개월 동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용역을 맡겨 민간 공공부문의 지역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팀을 신설하고 5월에는 순천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를 구성한 데 이어 이번에 순천형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에 착수하는 등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 전남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위험 지역을 미리 점검하고 신속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가 소방차 후방 안전경고 등을 여수소방서에 기부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상당의 후방 안전경고 등 51대가 소방차에 설치됐으며 긴급 출동 시 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흥 송강암 목조불 보살 좌상이 전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고흥 금산면에 있는 목조불 보살 좌상은 조선 후기 대표 작품으로 뛰어난 작품성과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정체전선으로 인한 장마가 시작되면서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전남 지역에는 30에서 최고 10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한 바람도 함께 불어올 전망입니다. 밤사이 침수 등 호우 피해에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고요. 특히 내일 비가 집중되는 출근길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빗줄기는 내일 오후 들어서 약해지겠습니다. 오늘은 비와 함께 더위가 주춤했는데요. 내일은 다시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비슷하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이 높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와 고흥 22도, 순천 23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순천이 30도, 광양 29도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여수는 26도에 그치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다의 물결도 높아지겠습니다. 앞바다에서는 최고 2m, 먼바다에서는 오전 중 3m를 웃돌겠습니다. 백기류용에 차질 없도록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빗줄기가 약했다 굵어지기를 반복하며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 일행이 지난 2월 춘천시를 방문해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육동한 춘천시장 일행이 오늘 답방 형식으로 고흥군을 방문했습니다. 고흥군은 육동한 시장 등 30여 명의 춘천시 방문단이 고흥군을 방문함에 따라 환영식과 만찬, 나로우주센터 견학 등 내일까지 1박 2일 동안 교류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과 춘천시는 앞으로 주요 축제와 행사 시 교차 방문과 농수산 특산품 상호 판촉, 관광과 체육, 청소년, 민간 분야의 교류 활성화 등 상호 교류 협력 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